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중에서도 키워드 주도 테스팅, KDT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KDT가 어떻게 테스트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특히 여기 계신 테스트 분석가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경험,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기본부터 짚어보죠. 그 테스트 자동화 도구, 이게 왜 중요한가요? 자료 보니까 효율성, 정확성 향상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니까 당연히 효율이 오르고요. 또 사람이 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줄여서 정확도도 높아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면 테스트 분석가, 개발자, 자동화 엔지니어 뭐 여러 역할이 같이 협력한다고 되어 있네요. 팀플처럼요. 근데 유독 KDT가 테스트 분석가에게 유용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그게 KDT의 핵심 특징인데요. 키워드 주도 테스팅은 주요 테스트 자동화 방법 중 하나예요. 여기서 키워드라는 게 예를 들면 주문 취소 같은 시스템하고 상호작용하는 좀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 단순 명령어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의 용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 하나의 키워드 안에는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세부 단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런 키워드랑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 이걸 조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분석가가 비즈니스 흐름에 맞춰서 키워드랑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어떻게 진짜 돌아가는 자동화 테스트가 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궁금하네요.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요. 아, 엔지니어가 코딩을 하는군요. 그렇죠. 자동화 도구는 이제 키워드로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읽고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 구현된 스크립트를 찾아서 호출하고 실행하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스크립트를 구현하는 데는 당연히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키워드 자체를 정의하는 건 코딩을 전혀 모르는 도메인 전문가, 그러니까 뭐 테스트 분석가 같은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바로 그거네요. 역할 분담. 기술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동화 설계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다 이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그럼 이 방식의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효율성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 전문가가 키워드를 직접 정의하니까 테스트의 어떤 비즈니스 관련성을 높일 수 있고요. 네네. 둘째로는 코딩 기술이 없어도 자동화 테스트 실행에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크죠. 그렇죠. 문턱이 낮아지는 거네요. 그리고 셋째, 이게 모듈식 구성이라서요. 나중에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어도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요. 관련된 키워드 스크립트만 고치면 되거든요. 오, 유지보수 이거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 명세, 그러니까 설계랑 실제 실행이 딱 분리되니까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할 분담도 되고 유지보수도 쉽고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럼 이 작업, 그러니까 분석가가 키워드 정의하고 엔지니어가 스크립트 짜는 거요. 이건 보통 개발 과정에서 언제쯤 하는 건가요? 그리고 스크립트가 딱 준비되면 분석가는 뭘 해야 하죠? 주로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요. 스크립트 개발 자체는 그보다 좀 더 일찍 시작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반복적인 개발 환경, 뭐 에자일이나 CI/CD 같은 데서는 거의 계속 같이 진행된다고 봐야죠. 아, 지속적으로요? 네. 키워드랑 데이터가 준비되면 테스트 분석가는 그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고 실행 결과를 보면서 혹시 뭐 예상치 못한 오류나 실패가 없는지 분석하는 역할을 계속 맡게 됩니다. 실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테스트가 실패했어요. 그럼 이게 뭐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스크립트에 버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애플리케이션 문제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테스트 분석가가 그 원인 분석을 도와야 하는데요. 보통 첫 단계는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은 테스트를 그냥 수동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직접 재현해 보는 거군요. 네.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수동으로는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자동화 과정, 즉 스크립트나 환경 쪽 문제일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실패가 발생한 그 테스트 순서를 쭉 검토하면서 혹시 그 이전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상태가 만들어졌는지,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이 꼬였다거나 그런 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계별로 추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도 원인 파악이 좀 어렵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한 동료나 개발자에게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랑 같이 전달해서 좀 더 깊은 분석을 요청해야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키워드 주도 테스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자동화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비즈니스 지식이랑 기술 구현 사이의 그 간극을 아주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그런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잘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자동화 과정에 직접 녹여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정확해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 자동화라는 좀 기술적인 영역 안에서 그 도메인 전문 지식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KDT에 대해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복잡한 테스트 과정을 명확한 키워드로 구조화하는 걸 보셨잖아요. 혹시 이걸 보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뭐 일상생활에서 어떤 절차나 지침 같은 걸 문서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은 없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복잡한 걸 핵심 키워드로 딱딱 나눠보는 게 다른 분야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소통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내용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